빠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브레이커스 특파원 한근영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저 어디 안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옆자리가 좀 허전하죠. 제가 없는 2주 동안 함께 해야 되는 이 공동의 책임인데 제 개인적인 몸이라던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이래가지고 진순정 특파원에게 휴가를 드렸습니다. 휴가를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전체 시간을 좀 할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의리와 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오늘은 저랑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좋아요. 1일 방청객을 옆에 실시간으로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제가 신경을 쓰는 방청객이 옆에 있기 때문에 표정 관리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끝나고 인사는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2030 특히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가장 많이 분노를 하고 가장 많이 인터넷이나 네티즌들이 이 의견을 올리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과 진짜 다르지가 않아요. 바로 반중, 중국의 문화 침탈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야, 그리고 태극기를 드셨던 애국 국민들이야, 워낙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잘 아시고 대한민국의 좀먹은 친중 세력들, 좌파 세력들, 그리고 중국의 굴종한 보수를 창칭한 가짜놈들, 이놈들의 정체성을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반중을 해야 된다라는 뜻도, 반중을 해야 하는 논리적인 이유와 그런 여러 가지들, 행동 역할이 다 갖추셨지만 사실은 청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청년들도 눈이 번쩍 뜨여지는 계기가 최근에 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한복,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 하면 한복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통, 한반도의 전통 음식 중에 하나가, 대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김치죠. 한복, 김치, 이러한 문화 침탈이 사실 중국에서 있었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한복이 바로 중국의 정통 의상인 한푸의 아류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화는 한민족, 자신들 중국의 그냥 한민족이 아니지. 한족. 야, 이거! 중국의 문화 침탈은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진짜 공물을 정말 많이 사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한테. 먼저 한복을 예를 들면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가 바로 한복의 원조다. 결국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 한민족의 우리 한복 자체가 결국 중국 지들 한족의 아류다.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난리가 났던 것이 바로 김치죠. 김치가 중국의 겉절이, 사실은 절임류 음식 중 하나인 파오차이의 아류다. 이렇게 해서 문화 등재도 하니 뺏어가고 강탈하고 언론 공작 펼치고 난리가 났었죠. 댓글 조작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미 뿔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뿔난 청년들 중에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좌파 성향 청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이 네티즌들, 청년들의 분노에 완전 기름을 부어버린 대한민국의 방송사,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SBS인데요. SBS에서 한 판타지 사극이라 그래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전신 중 하나인 조선의 역사를 대체 역사, 가상의 판타지로 창출해낸 판타지물이 있는데 조선에 좀비가 창궐을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조선 구마사가 원래 총 16부작으로 기획이 됐었는데 2부작만에 종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길래 8분의 1 하고 이렇게 네티즌들의 문매를 나와자서 이 드라마가 조기 종영까지 하게 되고, PD, 그 다음에 작가, 그 다음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는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거? 무서운 방청객. 사실은 지금 정말
사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힘이야말로 사실은 좀 진짜 정치권이든 뭐든 사실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분노라든지 마녀사냥이라든지 그 정의의 뽕에 차오른 그런 모습. 뭐 사실 그것 또한 불과같이 무서울 때도 있고 오히려 진짜 좋은 방향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쓰인 예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중국이 정확하게 문화 침탈, 강제 침탈을 들어온 건데 이것을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막아냈습니다. 어떻게 막아냈느냐? 처음에 1회부터 논란이 일고 2회에 완전 인터넷이 불바다가 돼서 그 여러분들도 잘 아는 문재인의 쇼, 그 청와대 국민청원 그 게시판에 올라왔었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만에 그 청원 수가 도달이 되었고 또한 그 드라마의 협찬, 그 다음에 제작 지원, 그 다음 광고를 편성한 기업에 대해서 딱 보이콧 운동을 해가지고 완전 그 기업들이 다 손들 가지고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화 만에 종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에 요새는 드라마를 안 보고 공중파를 안 보고 TV를 안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드라마가 얼마나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조선구마사가 문제가 있었느냐?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한푸가 등장을 하는 등, 그리고 또 무녀가 나오는데요. 무녀의 복장이 대한민국의 전통 무속인 무당의 복장이 아니라 중국의 그 약간 무녀, 선녀 같은 그 복장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길게 따가지고 뒤로 메고 뭐 이렇게 뭐 동양적인 거는 비슷하겠지만 전혀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이 아닌 그 무녀의 복장을 쓰는 등, 그리고 또 다가회라고 이렇게 술상을 차려놨는데 술상 위에 올라있는 만두도 대한민국 전통 만두가 아니고 중국식 만두고, 거기다가 과자까지 대한민국 전통 과자가 하나도 없이 다 중국 과자 일색. 이것을 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 네티즌 젊은 층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열기 끝에 조기 종영까지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사실은 네티즌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공화당 동지분들 그리고 이제 우파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반중의 깃발을 지속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발적인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정도 파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우회적으로 할지, 그것도 이제 네티즌들의 연속적으로 보는 분들이 제한적일 거예요. 결국 정당의 색깔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잘한다. 오늘 좀 괜찮나요? 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조선구마사를 총괄 연출하고 하는 작가가 이런 분이에요. 박계옥 여의, 이름 정확히 기억합니다. 닭개자 할 때 그 개자, 그 다음에 옥. 이 박계옥이라는 작가가 사실은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이 사람이 조선족이 아니냐라는 의문까지 네티즌들한테 들을 정도로 지금 이제 과거 행적이 싹 다 파헤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이 만들었던 드라마나 영화 과거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거 많을 거예요. 바로 이 직전에 최근에 완작을 했던 드라마가 바로 철이나무. 이 철이나무가 중국의 모 드라마를 그대로 벤치마킹 해와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실은 뭐 역사 왜곡이니 뭐 이런 문제가 또 많았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이 사람의 글로 쓰는 창작물들인데요. 그 창작물들을 얘기를 하기 전에 드라마나 영화 했던 분들 그 목록을 읊어드리면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영화 댄서의 순정, 그 다음에 드라마 카인과 아벨, 닥터 프리즈너. 닥터 프리즈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전 작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드라마에 관심 있을 그러한 드라마를 썼었는데,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조선족 말투를 쓰는 조선족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족 아닌가, 이렇게 네티즌들이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썼던 어문 창작물, 글로 쓴 창작물은 이거 진짜 대단해요. 이 사람은 이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 몇 가지 읊어드리겠습니다. 손오공 항마대 역사, 중국실
중국식 출장연애, 리틀 차이나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대놓고 중국을 배경으로 한 아니면 중국식 문화를 우리에게 강제 주입시키려는 창작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국 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그 작가가 이 드라마를 시작하기 얼마 전에 그 지필 계약을 모 회사랑 맺었는데 대한민국 회사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중국 회사의 한국 자회사가 아니라 아예 중국 콘텐츠 제작사 항저우 자핑 픽처스의 한국 법인 자핑 코리아로 밝혀졌네요. 결과적으로 아예 대놓고 중국 공산당 혹은 중국 문화 침탈을 기획을 하고 있는 집단 혹은 그 흐름에 편승을 하고 있는 자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이 지금 좀 약간 뽕에 좀 차올라 있어요. 분노하고 아직도 끝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네티즌도 사실 많긴 한데 어떤 네티즌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국의 문화 침탈을 대한민국 국민들인 우리가 지켜냈어 이러면서 뽕에 차올라 있는 조짐이 살짝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표면으로 드러난 것만 이 정도지 대한민국의 체제와 문화와 사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침탈이 됐는지는 우리 모마당 당원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맞죠, 방청객분? 벌써 너무 좋아요. 최근에 방영한 드라마인데 저는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빈센조라는 드라마에도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PPL에 중국식 상품이 계속 올라와서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떴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 문화계에도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방청객의 의견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예를 들면 나중에 사실 언급하려고 했던 건데 빈센조뿐만 아니라 빈센조는 사실은 내용 자체는 중국이랑은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 PPL로 나오는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PPL이 중국 놈들이 중국 놈들의 그대로 할게요. 중국 놈들의 이 오만함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제품 PPL을 우리나라의 삼성이 하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자기들 중국 기업인 거 숨길 생각도 없어. 한자로 대놓고 자신들 제품을 적어놓고 자기 기업명을 적어놓고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제품 홍보의 그 문구조차도 중국 한자로 적어놔요. 그냥 아예 니들이 알아서 읽어라 라는 거죠. 딱 진짜 그런 건데 최근에 이 약간 논외적이긴 하지만 이 박계옥 작가 이 사람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벗어나긴 했는데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중 하나가 아까 지금 진순정 특파원이 말한 빈센조고요. 근데 방청객입니다. 방청객. 오늘은 특파원 아니고 방청객. 그래서 그 빈센조고요. 근데 빈센조 전에 사실은 또 여신강림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10대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고등학교에 정말 예쁘고 잘생긴 선남 선녀의 이야기를 다룬 좀 가상 창작물이기 때문에 판타지물에 가깝긴 한데 하여튼 그 드라마에서도 서울을 무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청년들, 한국 학교, 한국 사회와 그 지명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포스터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말로 된 문구, 홍보 문구가 들어간 중국 기업이 중국명으로 들어간 그 다음에 중국 제품명이 중국명으로 들어간 포스터가 버젓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냥 PPL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화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수준이에요, 진짜. 그냥 그 잘생긴 배우 옆에 잘생긴 배우만큼이만큼 크게 그 PPL이 들어오는 정도. 저는 솔직히 가장 심각하게 최근에 봤던 게 조선구마사 이전에는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결국 근데 돈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러면 과연 그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 쪽 그런 PPL 그 광고주들이 과연 대한민국 기업들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냥 이제 이런 문화산업에서 아예 손을 떼버린 그 빈 공간을 무주공산으로 그들이 차지를 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정당한 가격에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을 했는데 중국의 입김에 의해서 배제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제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인가? 아마 가장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네티즌들은 이 뿌리에 대한 문제의식, 고찰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중국이 문화 침탈을 걸어온다. 중국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탈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외세를 돕는 이 내부의 공조자, 대한민국의 이 간첩들, 친중 빨갱이들, 친중 좌파들, 이놈들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좌파 청년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믿는 정치인, 내가 믿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개개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설마 그러겠어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항상 드라마나 특히 좌파들이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드라마를 막 흑막의 뒤에 왜 저 누구를 보시는 거죠? 흑막이 뒤에 있고 막 지금 뒤에 흑막으로 계시잖아요. 흑막이 뒤에 있고 그 흑막 뒤에 있는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않고 진짜 뒤에서 그 자기가 조종하는 뭐 집단 혹은 뭐 개인 뭐 사업체 뭐 이런 것들을 주무르면서 혹은 뭐 공조하고 도와주면서 자기 이득만 딱 챙겨가는 흑막들, 정치 흑막들 분명히 있거든요. SBS의 총책임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문화기획사 관련된 그 친중 노를 적고 있는 한국 지부 담당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뒤에서 공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권 누구누구인지 한 명 한 명 다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졸았어요. 안 졸았으면서. 재밌으시라고. 자,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침탈에 대해서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파 청년들보다 좌파 청년들이 더 달아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파 청년들 중에서도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의견 피력이 예전 과거 권위주의적 보수 혹은 이제 우파에서 많이 좀 멀어졌죠. 자기 의견 피력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념 자체가 저항하고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하는 데에 기본 근간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고 따지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하는 거는 우파의 사실은 비할 바가 못 돼요. 결국에는 우파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좌파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둘 아름아름 알아가고 있어요.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놓고 문화 침탈을 걸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뒤에서 중국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통일을 또 원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파의 이념이 우파의 입장이 이렇고 그걸 뒤에서 좌파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실질적 어르신이 없다는 거죠. 빠밤.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그리고 사실은 많은 대한민국의 어른들께 사실은 뭐 좌파든 우파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께 한 번쯤 이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모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회문화적 혹은 역사적 여러 가지 김초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 김재동 나오는 거. 나왔던 거죠. 안 돼! 나왔던 거죠. 근데 그래서 봐봐 이것도 문제야. 안 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제목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어쩌다 어른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의 젊은 청년들은 한강의 기적 그 보릿고개 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지도 않았고요. 어쩌다 살아보니까 선진국 대한민국, 어쩌다 커보니까 게임하다가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다가 어쩌다 커보니까 어쩌다 어른이 됐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바쁘게 살아온 우리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로 들릴까봐 혹은 시간이 없어서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잘 하지는 못했어요. 특히 막 가정환경이 안 좋은 청년들이나 친구들일수록 더욱 그럴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울타리가
어른들의 부재가 얼마나 큰가. 모두 다 어쩌다 어른인데. 특히 요새는 30대도 장가 잘 못 가잖아요. 장가 시집 잘 못 가잖아요. 그만큼 죄송해요. 여기 하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이게 나도 해당되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바로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 비판적 어조를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뜨끔하시고 계십니다. 예, 히스테리. 자, 그래서 우리 공안 당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른들을 이러한 방향성으로 이끌어줄 리더가 사실 부재한 것도 사실이에요. 언론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지도 않고 정치적 리더도 없어요. 사실은 현재는 없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라떼 이스 홀스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이렇게 자기 시대에 착오적인 지금의 시대의 청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어쩌다 어린 된 애들이 잔소리로밖에 못 듣고 그냥 도망가기 바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걔네들이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충분히 들어주다가 좋은 방향으로 유도도 할 수 있고 너 맞아 이러면서 틀렸지만 맞다라고 해주면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스토리텔링으로 방법으로 행동으로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존재가 부재하다. 그러한 얘기를 언제쯤 한번은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항상 호재는 우리 주변에 기회는 가능성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청년들을 우파로 데려올 수 있는 청년들을 좌파의 세뇌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그리고 관심 없는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여러 가지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조직적으로 행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규모의 천문학적인 노력과 비용이죠. 어느 정당 하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손에 손잡고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하나의 마을의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그 마을에 어른 약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되는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갔을 때는 누구 옆집 아재가 돌봐주고 누구 옆집 누나가 돌봐주고 누구 옆집 할머니가 봐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중도 하고 잘못했으면 훈수도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달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좀 차갑지 않다 그럴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따뜻함 아니고 따뜻함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식 정서가 아닌가. 한 마을이 한 집 사회가 아이들을 어쩌다 어른이 된 이 불쌍한 중생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영웅은 만들어지는 거지 저는 영웅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그 영웅이 제가 될 수도 있으려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깍쟁이 방청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 아니면 옆집 자식들의 여러분 손자 혹은 손자의 친구의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손을 이끌어주는 어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가슴 따뜻한 한국식 정서를 우리가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그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청년 세대에게는 언젠가는 닿을 수 있고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얘기입니다. 국가 지도자 한 명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개인이나 한 명 한 명의 어른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에게 자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삶이 있는데 그 삶에서 책임에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물론 내 자식 개정교육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식들 혹은 주변의 아이들에게도 따뜻하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왜? 너무 꼰대 같아요? 완전! 그게 너무 웃겨. 주변의 자식들. 저희를 자식들. 이게 저랑 나이 차이 나는데 저보다 훨씬 젊게 생각하고 저는 되게 이런 식으로 막 근원적 고찰하고 너무 진지해. 그래도
나이 든 얼굴로 하는 것보다 좀 젊은 얼굴로 이렇게 꼰대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더빙 같잖아요. 아니 이거 누가 더빙 같아. 이거 누가 짜준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는 뭐 줄줄 방언을 듯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문화 침탈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고 우리도 저도 알지만 중국의 문화 침탈 이대로 멈출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사대주의, 중국발 문화 침탈 사대주의를 아주 대놓고 들어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도한 뜻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살아있다. 우리 그렇게 대놓고 들어오면 우리가 모르는 등신들 아니다. 이렇게는 선언을 했어요. 또 근데 그들은 전략을 바꿀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들이 침탈당하는지도 모르게끔 하는 화전양면 전술. 공산당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거든요. 그 작전으로 또 점점 명령을 또 넓혀가지 싶습니다. 국민들이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고 어른들이 눈을 뜨고 아이들을 인도를 해주어야 되는 이러한 숙제를 오늘 우리는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고 머릿속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를 만들어야 된다. 함께 투쟁해가고 함께 싸워가는 과정에서 가정적인 리더, 집단적인 리더, 그리고 정당, 국가적인 리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원진이 형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듬어지고 가꿔지고 큰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그 이미 많이 가공되어 있긴 하지만 그 원석이나 그 보석에 혹시 나쁜 놈들이 똥바구니 끼얹고 혹은 나쁜 놈들이 흙탕물 끼얹고 하는 거를 지켜보지 않고 다 닦고 그 놈들과 맞서 싸우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 그게 바로 민초의 힘이 아닐까. 그게 바로 도도한 진짜 민심이자 천심이지 않을까. 한국식 정서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많이 할 수 있는 또 웃는다. 왜요? 제가 끝을 내야 되는데 끝내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흐름을 웃어버리니까 딱 이제 마지막 딱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중국 사대주의를 대놓고 수입해오고 있는 기획정당, 기획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여당, 여권정당. 자, 그리고 또 중국 입김이 무서워서 혹은 개중에 중국 돈을 받아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겁이 많아서 뭐가 됐던 거기에 방조하고 숟가락 얹고 혹은 이제 모르는 척하는 이 비겁한 가짜 보수정당. 이 양당 체제에서는 이 양당이 딱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는 절대 이 친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친중 사대주의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에 대한민국 당원수 3위에 육박하는 3위가 되어버린 이미 제3정당 우리공화당이 가야 할 길이 그곳에 있다. 반중. 청년들도 원하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 얘기를 드려보았는데요. 막 되게 좀 철학적인 얘기, 어쩌면 진짜 젊은 꼰대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늘 할 자리가 많진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많이 했고 오늘 저만 있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방청객을 같이 모시고 마무리를 인사드려볼까 하는데요. 방청객 들어와 주세요. 아니, 방청객 이렇게 출연하게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방청객이 방송에 직접 개입하는 방송입니다. 나도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고. 아니, 방송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빠진 게 휴가를 주신 것도 있어요. 2주 욕봤다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이렇게 TV나 영화를 접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또 막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앉아서 들으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게 막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최근 넷플릭스 네. 말씀하셨을 때도 그때도 생각이 안 났어. 그 넷플릭스가 최근에 그 버스 광고가 논란이 됐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계에 얼마나 이렇게
정치 문화계가 얼마나 정치에 많이 개입해서 이 정치 활동을 하는지가 이제는 대놓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전 아니에요, 세계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 우방 세력들 전체 모든 사회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깊숙이 들어가게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이 가진 어쩌면 가장 최악의 단점. 그러니까 네. 헐리우드에도 중국 자본이 진출해가지고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 되었잖아요. 미국 만화에 굉장히 재밌는 격언이랄까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 다시 돌아가고 있어. 그 재밌게 하는 얘기 있는데 그 미국의 모 만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우리나라 왜 미국 그거에 중국 그런 게 나오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자유에 대한 신념을 굽혀야 중국 자본의 달달한 엉덩이를 핥을 수 있는 법이지. 이런 식의 그 격언이 있어요. 인터넷 격언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서방 사회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사회 모두가 그 개개인들 그 집단 수령 혹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비겁함으로 인하여 이 사회 전체가 전 세계 전체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민주야 좋아해. 그래가지고 뭐 광고를 냈는데 정말 누가 봐도 좀 어이가 없잖아요. 고발당한 상태인데 법 처벌을 좀 받게 되길 바라고 넷플릭스 대한민국 땅에서 먹고 살려면 빨리 정신 좀 차리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화로서 문화로서 정치계를 장악하려는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으면서 미국에서 그 영화 나온 거 이 얘기 정말 맞아 드리고 그냥 방청객 조용히 할게요. 방청객이 개입이 너무 심하네. 한마디만 하고 그 미국에 더 헌트라는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 네. 그 더 헌트라는 영화가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를 인간 사냥을 하는 내용이에요. 아 맞아요. 인간 사냥을 하는 내용인데 보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깊은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참 이런 영화가 나올 정도로 지금 체제에 대한 갈등이 극히 심화되어 있고 이 중국 공산당 세력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에 지금 갈등이 제3차 세계대전이 언제 벌어질지 솔직히 우리가 불안할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 그 전쟁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있다. 총성 없는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어요. 기획과 문화를 통한. 네, 그런 거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자유의 의지를 가진 이 한 명 한 명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국민들이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눈 뜨고 지켜보고 찾아보고 견제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한글형 특별편이었나요? 약간 얼굴이 빨개질 것 같은데 고생하셨어요. 제가 아직은 어깨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지금은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다음 주에는 완전 풀고도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고 그리고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끝이에요? 나 좀 전에 들어왔는데? 네, 가야지. 가셔야지. 오늘은 제 편인데. 나가라고. 내가 회장이다. 안녕, 여러분. 자, 방송 나가는 시점에 바로 하루 뒤에가 2017년 3월 31일과 같은 날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구급 진실과 정의가 묻혀버린 지, 그게 갇혀버린 지 딱 4년 되는 날이네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역사의 그들을 기억하고 단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진실과 정의의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한 명 한 명의 힘 바로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 대한민국이라는 것 하면서 오늘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파원 한근영, 방청객 진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